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고, 행복의 기준이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달랐다는 거죠. 같지 않았다. 자, 그리고 오늘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교과서 24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맨 밑에 세계 지도가 있는데, 세계 행복 지수 현황이라고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고,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행복도가 낮은 나라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네, 그치? 전 세계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덴마크. 덴마크는 어느 대륙에 있는 나라죠? 여기 북유럽에 있는 나라지, 그지? 그리고 2위가 스위스래. 스위스도 유럽에 있죠. 유럽 중심부에 있죠. 3위는 아이슬란드. 어, 아이슬란드도 유럽이죠. 여기 있네, 아이슬란드. 4위 노르웨이. 여기 북유럽에 있죠. 노르웨이, 핀란드 여기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다 캐나다 여기 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많다 그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캐나다,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마찬가지고 그지? 반면에 이런 아프리카 또는 이제 남부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로 이제 행복도가 낮다고 돼 있네 그지? 삶의 환경이 다르겠죠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인 수준도 다를 테고 또는 뭐 주거 환경도 다를 테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민주적인 민주주의 실현 정도 이런 것도 다를 테고, 그지? 자,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질 높은 정주 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주 환경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즉 주거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중요하다는 거지. 사례를 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음, 내가 사는 곳은 비가 오면 강물이 넘치고 집에 물에 잠긴데 바닥에는 냄새 나는 녹색물이 고여 있어서 지나다닐 곳이 없고 이런 병균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지. 물은 끓여 먹어야 되고 잘 보살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주 환경이 왜 중요할까? 이런 환경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어, 그런 삶이 보장되지가 않겠죠. 여기 나와 있네. 낙후된 환경에서는 쾌적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이 필요하다, 그지? 이런 환경에서는 얘들아 어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가 없겠지, 그지? 어, 자, 그러면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깨끗한 자연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까 봤듯이 그런 환경에서는 어, 쾌적한 삶을 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물이나 대기, 토양 등이 오염된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 근데 이제 이런 자연 환경만 갖췄다고 해서 우리가 또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 보다 높은 어떤 고차원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 또한 필요하다는 거야.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은 뭐 치안 서비스 또는 뭐 보건 서비스, 위생 서비스, 그다음 학교 교육 서비스 또는 문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 이제 어떤 진정한 질 높은 정주 환경 또 높은 삶의 질 이런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경제적 안정입니다.
경제적 안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 자, 봅시다. 자,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봤대. 40% 가장 많이 나온 게 경제적 여유다. 그 다음에 뭐야? 건강. 그치?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인 마음가짐, 화목한 가정, 뭐 여가 이렇게 나온 거지, 그지? 자,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 까닭은 뭘까? 일단 뭐 직업이 있고 돈을 벌어야 그지?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고 이 욕구가 충족이 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맹자가 이런 말을 했대. 이걸 쭉 읽어보면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은 고정적인 생업, 그러니까 직업을 말하는 거겠지. 없으면 흔들림 없는 도덕적인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므로 지혜로운 왕은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먹여 살릴 만하게 하여 풍년에는 언제나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해야 한다 이런 거지. 이게 뭘 강조하는 거야 지금?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강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 왜 곡간에서 인심 난다, 그치?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복지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 그치?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시켜주기 위해서 뭐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뭐 사회보험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경제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의 예로 이제 실업급여라는 게 있어. 실업급여. 이게 우리나라도 되게 잘 돼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라는 건 뭐냐면 직업을 가졌을 때 우리가 4대 보험이라는 걸 내거든. 그 중에 이제 실업급여라는 거 내는데 실업급여 이 항목이 있는데 일단 이거를 이제 매달 이제 내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또는 뭐 다른 직장인이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해서 직장을 잃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야. 최소 임금을 기준으로. 네, 그런 걸 이제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너희 뉴스 보면은 나왔는데 그 이번에 이제 그 코땡땡 코론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역대 최대 금액의 어떤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지. 그래서 아마 한 달에 이제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한다는 조건 하에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를 실업급여로 이제 제공을 해줘요, 국민들한테.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서 뭐 경력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이게 잘 돼 있어, 제도가. 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 높은 정주환경, 두 번째,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에 표를 살펴봅시다. 자, 세계 민주주의 지수 순위를 이렇게 1위부터 8위까지 이렇게 나타냈네. 한번 쭉 볼까요? 노르웨이, 뭐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뭐가 다 높은 나라였어. 세계 행복 지수 순위 아까 우리 그 지도로 봤지, 그지? 이게 어떻니? 다 연관성이 있지, 그지?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행복 지수 순위가 높구나.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아무래도 이제 인권이 존중받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행복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보면 위 표를 보면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높은 나라들이 대체로 행복 지수도 높다. 민주주의 발전이 시민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잘 반영되는 민주국가일수록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각자 원하는 참여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게 대부분 이제 유럽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 이 순위가 대부분 높다, 그지? 그래서 이제 투표권 행사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민 참여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총선 있었잖아, 그지? 제21대 총선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정치 참여 연령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만 18세 이상만 되면은 선거권이 부여돼.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고3 학생들 투표를 했거든. 근데 그 생일이 지난 학생들, 그러니까 선거 날짜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학생들은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다음 선거 때는 투표를 할 수 있겠지, 그지? 어, 자,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이런 제도를 잘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 제도만 잘 갖춰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진 않겠죠.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 그걸 또 적극적으로 표현할수록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거지. 음. 자, 민주주의. 첫 번째, 예를 들면 뭐 의회 제도라든지 또는 뭐 복수 정당 제도, 권력 분립 제도. 음. 이런 제도의 밑받침도 중요하지만 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 또한 중요하다는 거지. 가장 기본이 이제 선거죠, 선거. 또는 뭐 국민 투표 또는 어, 직, 정당 가입, 정당에 가입해서 직접 자신이 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익 집단을 통해서 또는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활발한 정치 참여 의사 표현 중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그러잖아, 그치? 이렇게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지? 자, 네 번째, 도덕적 실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실천도 중요하다. 자, 성찰이 뭐야? 성찰.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뜻이죠. 음, 그래서 이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 이렇게 항상 성찰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 규범이었는가, 바람직한 가치에 부합했는가 이런 걸 고민하고 항상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한다면 스스로 스스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앞의 목적, 어, 작은 이익 이런 것만 쫓다 보면은 어, 사람이 크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가치인 인권, 정의 이런 보편적 가치를 항상 추구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려는 습관을 길러야 사람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못한 일을 보면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용기, 결단력 이런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음, 자,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 이것만 잘 해도 어떤 도덕적인 실천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지, 그지? 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남의 일을, 남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어떤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게 있으면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어떤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겠지, 그지? 교과서에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땡땡 씨네. 봉사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봉사활동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참여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인근 이런 어떤 요양시설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왜 그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냐 보니까 남을 위해서 행동하면 그게 바로 자신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욕 봉사를 하고 나면 행복감이 밀려온대. 그래서 그분들이 나로 인해서 도움이 되고 그 그게 또 자신은 기쁘고 뭐 이렇게 선순환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또 연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지? 그래서 남을 돕는 도덕적 실천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어, 타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남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진정한 행복감을 가져다 준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성찰하고 이를 실천할 때 어떤 사회 전체가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 모두의 행복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그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좋은 말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간은 남을 도울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나 봐. 그래서 이제 뭐 장수 부부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남을 많이 돕는 활동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남을 돕고 난 후에는 어떤 심리적인 왜 뿌듯한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속에서 그 끌어오르는 뿌듯함, 그런 걸 이제 헬퍼스 하이라고 하나 봐. 근데 이때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엔도르핀의 분비는 정상치의 3배 이상 상승하게 되고 타액 속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의 항체 수치는 높아진대. 어, 결국 인간은 뭐야?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더불어 살 때, 남과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한 도덕적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 바로 코로나 예방하는 방법이겠네. 면역 항체 수치가 높아진대.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지. 남을 도울 때. 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도와주고 자기가 어떤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기분을 잃지 말고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뭔가 삶이 조금 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잉? 오늘 수업이 끝났군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 배웠던 거 정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웠다, 그지? 첫 번째 뭐였지? 질 높은 정주 환경. 두 번째, 경제적 안정. 세 번째, 민주주의의 발전. 네 번째, 도덕적 실천. 그래, 잘했다. 오늘 수업 끝.